안녕하세요. AWS 게임테크 솔루션즈 아키텍트 성현창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로 실현하는 게임 개발의 게임 체인저라는 이름으로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 소개된 게임 관련 새로운 기능들과 고객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고객들을 위한 신기후 기능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다시 보기가 안 되는 워크샵 같은 게임 관련된 AWS 세션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여러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내용들은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픽게임즈, 진가, 슈퍼셀, 크래프톤, 로블록스 같은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이 AWS와 어떻게 협업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알아보고 실제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 소개된 신규 기능들 중 게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관련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소식은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인 노바의 출시입니다. 기존 모델들 대비 가격대 성능비가 매우 높으므로 비용 효율적인 AI를 찾으시는 경우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노바는 캔버스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과 릴이라는 동영상 생성 모델도 함께 지원하므로 생성형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에도 많은 신규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이클립스 IDE용 플러그인이 미리 보기로 출시되었습니다. 자바 8, 11에서 17 등으로의 업그레이드를 CLI에서도 지원하는 기능 역시 미리 보기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명령줄에서 변환을 호출하여 대규모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문서화, 코드 리뷰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추가되어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긴랩 듀오와의 연동 역시 추가되어 개발 과정 전체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고요. 단넷 프레임워크의 어플리케이션을 크로스 플랫폼의 단넷으로 포팅하여 리눅스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역시 미리 보기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센스 비용을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의 이전을 생각하시는 고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드린 내용들 중 노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바는 아마존 베드락에서만 사용 가능한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이고요. 업계 최고의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성능과 비용별로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프리미어로 구분되어 있고요. 프리미어는 아직 출시 예정입니다. 노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사용자 지정 기능으로 정확한 요구사항에 맞는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QR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텍스트 및 이미지로부터 이미지와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콘텐츠 생성 모델인 캔버스와 릴이 제공됩니다. 다만 콘텐츠 생성 모델들은 US 이스트 1, 노스 버지니아 리전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모델은 다른 미국 2개 리전인 US 이스트 2, US 웨스트 리전에서도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신규 기능들입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는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위한 멀티리전 분산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능들이 강화되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새로운 분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 DSQL이 미리 보기로 새롭게 발표되었고, 아마존 다이나모DB 역시 멀티리전에서 더 강력하고 빠른 동시성을 보장하는 스트롱 컨시스턴시라는 기능을 미리 보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 메모리DB 역시 멀티리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도 추가되었는데요. 플릿 단위로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데이터베이스 인사이츠가 새롭게 발표되었고,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는 이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케일 투 제로 옵션이 지원됩니다. 다이나모DB는 아무런 변경 없이 온디맨드 비용 50%, 글로벌 테이블 67%의 비용 절감이 되어 비용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역시 몇 가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오로라 DSQL입니다.
아마존 오로라 DSQL은 멀티 리전에서 액티브, 즉 모든 리전에 대해 쓰기가 가능한 가용성을 지원하는 완전 서버리스 분산 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리전의 엔드포인트에서도 모든 읽기 및 쓰기 접근에 대해 스트롱 컨시스턴트와 듀라빌리티를 제공합니다. 키노트와 그 외 다양한 세션들을 통해 실제 동작 방식이나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에 도움이 될 기능으로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데이터베이스 인사이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퍼포먼스 인사이츠를 확장하여 플릿 규모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과 오로라 MySQL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신규 기능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 게임 관련된 AWS 세션들 몇 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AWS로 확장성 있는 크로스 플랫폼 멀티플레이어 게임 만들기라는 워크샵이 있었는데요. 이 워크샵에서는 게임 백엔드를 AWS를 활용하여 만들기 쉽게 해주는 AWS 게임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AWS에서 게임을 동작시키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언리얼, 유니티, 고닷 같은 유명 게임 엔진과 AWS를 통합하여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 링크를 통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AWS의 대표적 게임 서비스인 게임리프트에 대한 세션도 있었는데요. 게임리프트가 얼마 전 컨테이너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멀티플레이 서비스를 낮은 지연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키텍처 설명 세션이었습니다. 또한 게임리프트에는 게임리프트 애니웨어라는 자체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로 게임리프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개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개발 툴킷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특히 빌드 및 배포 관련된 부분을 테라폼을 통해 편리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QR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AWS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션들까지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글로벌 기업들의 AWS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픽게임즈의 사례입니다. 에픽게임즈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UEFN이라는 창작 툴을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서버에 올라간 콘텐츠는 윈도우 컨테이너를 통해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각 콘텐츠 워크들은 아마존 EC2에서 동작하는 하시코프 노마드에 의해 관리되었는데요. 에픽게임즈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텐서웍스와 협력하여 이를 윈도우에서 리눅스 컨테이너로 마이그레이션 하였습니다. 언리얼 데디케이트 서버를 리눅스 컨테이너에서 돌리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윈도우와 비교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 차이라 거의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컨테이너 크기는 15% 절감되고 배포나 시작 시간 역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 컨테이너는 오케스트레이션 역시 간단해지고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50%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윈도우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런 목표를 위해 호환성 레이어로 와인을 추가했습니다. 리눅스 베이스 시스템에 언리얼 엔진과 와인을 함께 탑재함으로써 리눅스에서 동작하면서도 윈도우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와인은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호환성 레이어로서 윈도우 DLL을 동적 로드하면서 시스템 호출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성능상 불이익이 적습니다. 물론 와인을 사용하여 간단히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가지 문제와 한계 역시 존재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와인을 패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모두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와인 패치를 포함하여 언리얼 엔진을 리눅스와 와인을 사용하여 빌드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정보들은 지금 보시는 QR 링크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엇 게임즈의 성공 사례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그 오브 레전드, 발로란트 같은 대히트 게임을 제작한 게임 개발사이고
현재 2XKO라는 신작을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AWS는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클라우드 파트너입니다. 라이엇 게임즈의 대표작인 리그 오브 레전드는 상대의 기지를 파괴하며 승리하는 5대5 대전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크게 두 개의 서버로 나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플랫폼 서버는 게임 외적인 내용, 플레이어 프로필이라든지 친구, 챔피언 정보 등을 다루는 서버입니다. TCP로 통신하여 레이턴시에 크게 민감하지 않죠. 그러나 게임 서버는 게임 내에서 UDP로 통신하며 레이턴시에 매우 민감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기존 서버 아키텍처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 아키텍처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부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게임 서버를 준비하다 보니 너무 많은 서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눈에 띄는 낭비 요소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이엇 게임즈는 아마존 EC2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윈도우 관리에 대한 부담이었는데요. 게임이 흥행하여 서버가 더 필요해질수록 윈도우 라이센스 관리나 비용이 더 큰 부담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윈도우 서버 비중이 줄어들면서 윈도우 시스템 관리 기술 자체가 사라져가는 추세였고, AWS에서 데디케이티드 윈도우 호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센스도 더 복잡해지고 비용 추가 역시 더 커졌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프로비저닝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더 빠른 레이턴시를 위해 여러 리전에서 AWS 로컬 존이나 AWS 아웃포스트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였고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로의 마이그레이션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성능 테스트를 통해 플랫폼 전환을 통한 비용 효율성을 검증하였고요. 이때 작은 최적화로도 매우 큰 성능 향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오토 스케일링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 CPU 부하가 80%일 때를 임기값으로 잡는다고 해서 모든 게임 세션의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된 80% 정도일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게임들이 원활하게 동작하는 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호스트들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상황에 맞는 신규 노드 배치 알고리즘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 라이엇 게임즈는 AWS EC2 오토 스케일링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였고, 게임 서버 비용을 $10,000,000가량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진가와 내추럴 모션의 스타워즈 헌터스에 대한 개발 사례입니다. 내추럴 모션은 페이스북 소셜 게임들로 유명한 진가 내의 스튜디오입니다. 이 세션에서 이야기할 스타워즈 헌터스 외에도 CSR 레이싱이나 던 오브 타이탄 같은 게임들을 개발했습니다. 스타워즈 헌터스는 멀티플랫폼 실시간 대전 기반의 스타워즈 유니버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사가 아마존 게임 리프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필요한 가용성과 확장성을 만족하고, 플레이어 숫자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 축소를 지원하며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한 매칭 룰을 지원하는 플렉스 매치 같은 기능이 있어서 게임 리프트를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서버 아키텍처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게임 리프트와 통신하여 매치메이킹, 게임 플레이, 게임 결과 처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레이턴시 체크를 위해 UDP 핑을 체크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스타워즈 헌터스는 게임 리프트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잘 활용하여 전 세계에 성공적인 출시를 이루어냈습니다. 출시 후 필요한 서버 용량 역시 감당할 수 있었고, 게임 리프트의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비용도 최적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치메이킹 룰을 수정할 수 있어서 플레이어 경험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릿 디플로이어라는 툴을 사용하여 이런 매치메이킹 변경사항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게임 리프트 팀의 지원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게임 리프트 팀은 게임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아키텍처나 API, 출시 지원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리프트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멀티리전에 대한 레이턴시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고, 인스턴스 타입이나 게임 세션 개수에 대한 파악 역시 필요합니다. 매치메이킹 목표와 그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정확하게 정의해야 효과적인 구현이 가능하며, 게임 리프트 통합을 위해서는 빠른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에 실제 통합을 진행하라고 권장하였습니다. 다음 고객 사례는 슈퍼셀입니다. 슈퍼셀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헤이데이, 클래시 오브 클랜, 붐비치, 클래시 로얄, 브롤스타즈 같은 게임들을 만든 핀란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개발사입니다. 게임 업계에 널리 알려진 슈퍼셀의 특징 중 하나는 회사 조직이 특이하다는 점인데요. 슈퍼셀의 경우 별도의 운영팀이나 라이브팀이 존재하지 않고 각 게임별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는 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고 독립적인 팀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의적인 게임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셀은 운영회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AWS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슈퍼셀이 가장 최근에 출시한 게임인 스쿼드버스터즈가 이 세션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 그럼 스쿼드버스터즈의 내부 구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쿼드버스터즈는 10인 실시간 대전 게임이라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시뮬레이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두에서 동작하며 50ms마다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서버는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결과가 다를 경우 서버의 판정이 우선합니다. 레이턴시에 민감한데요. 개발팀은 플레이어 경험을 위한 최적의 레이턴시는 150ms 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게임 서버는 게임 및 플레이어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에 따라 서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스테이트풀과 그렇지 않은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개발팀은 이 중 스테이트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스쿼드버스터즈는 출시 전 사전 예약 등록자 수가 4천만 명 이상이었는데요. 출시 후에 과연 이 많은 유저를 감당할 서버를 잘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지가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서버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높은 가용성을 갖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왼쪽이 게임 외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메인 사이트, 오른쪽이 실제 전투를 처리하는 배틀 사이트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라이엇 게임즈와 유사한 구조인데요. 같은 세션형 대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슈퍼셀은 모든 게임에 아마존 오로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션 게임들에서 다이나모DB 같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굳이 오로라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체 호스팅으로 MySQL을 사용하고 있었고 샤딩 역시 내부에서 처리하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유지보수 부담이 커져서 좀 더 편리한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이 시점에 오로라가 출시되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트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부하 역시 줄일 수 있어 오로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출시 시점에 맞춰 개발팀은 오로라 3와 IO 옵티마이즈드를 처음으로 적용하였는데요. 비용 절감과 IO 옵티마이즈드의 쓰기 레이턴시 일부 향상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그라비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방금까지 알아본 구조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로그인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로그인이 몰리는 시점은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슈퍼셀의 다른 게임에서는 이벤트를 시작할 때나 점검이 끝난 직후 높은 로그인 트래픽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다른 게임에서 경험했던 문제이고 충분한 인스턴스를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문제를 해결할 몇 개의 생명줄 역시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튜토리얼입니다. 게임에 처음 입장한 유저는 반드시 튜토리얼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은 오프라인으로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서버의 부하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줄은 시간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깨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서버 부하는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분산되는 것이죠. 다른 도전 과제는 필요한 서버 대수를 추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또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플레이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시일 최대 동시 접속자 추정은 대략 사전 등록자의 10분의 1 정도로 예상했고요. 다른 게임들의 데이터를 통해 추정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400만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대 수치는 슈퍼셀의 다른 게임인 클래시 오브 클랜과 클래시 로얄의 최대 동시 접속자 기록을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 접속자 추정이 끝났으니 이를 바탕으로 실제 서버 대수를 추정해야 했는데요. 게임의 메인 사이트, 즉 게임 외적인 플레이 서버는 다른 게임들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들의 정보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었으므로 개발팀은 새로 만든 배틀 사이트의 성능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여 출시를 대비했습니다.
게임 출시를 준비하면서 개발팀은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WS의 카운트다운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AWS 카운트다운은 엔터프라이즈 온램프 및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게임 출시나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같은 대규모 이벤트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AWS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담 서포트 엔지니어가 지원되는 프리미엄 티어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게시하는 시점에서 TAM, 즉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는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합니다. 그 뒤에 AWS 환경을 분석하고 위험을 줄일 방법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춰 출시에 집중한 지원을 수행합니다. 출시 후 1, 2주 뒤에 출시 리뷰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한 뒤 배운 것들을 기록하여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쿼드 버스터즈 출시에서 카운트다운은 보시는 것과 같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슈퍼셀에서 출시한 게임들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출시 기록을 달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시일 준비된 리전은 총 7개였고 15,000개의 CPU와 20개의 오로라 DB 클러스터를 활용했습니다. 추가로 10개의 오로라 클러스터를 대기 상태로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최대 4배 부하까지 대비하였고 출시 이후 남는 리소스는 빠르게 반납하여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카운트다운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카운트다운 엔지니어들이 전담으로 대기하여 특정 가용 영역의 인스턴스 가용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출시 후 슈퍼셀에서 배운 점은 잘 알고 있는 백엔드를 사용하고 미리 확장된 인스턴스를 사용하며 알 수 없는 부분은 모두 부하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WS와 함께 용량 계획을 수행하면서 여러 지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슈퍼셀에서 배운 점입니다. 이상 슈퍼셀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고객 사례는 국내 기업인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의 펍지 배틀그라운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게임일 텐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00명의 플레이어들 중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서로 싸우는 배틀 로얄 형식의 1인칭 및 3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스팀 서비스에서 동시 접속자 기록 탑3에 드는 정도로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주요 게임 컴포넌트, 즉 서버 단위는 로비와 세션 게임 플레이입니다. 펍지는 아키텍처 현대화 여정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AWS와 함께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7년 테라폼으로 관리되는 윈도우 기반 EC2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 게임을 출시하였고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 펍지 데브옵스 팀은 여러 문제점을 경험하여 아키텍처 현대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로비 서버를, 2021년 세션 서버를 아마존 EKS로 이전하여 관리 효율화를 달성했고 2023년 로비 서버를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이전하면서 비용 효율화를 이뤄냈습니다. 크래프톤의 도전 과제는 비용 효율성, 작업 생산성, 민첩성이었는데요. 아마존 EKS와 카펜터, 아고니스 등을 활용하여 적은 수의 데브옵스 엔지니어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운영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한 그라비톤 인스턴스로 이전하면서 EC2 인스턴스 비용을 35% 절감하였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크래프톤 역시 AWS 카운트다운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는 이미 슈퍼셀 사례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크래프톤 데브옵스 팀은 트러스트 어드바이저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약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계약이라면 AWS에 많은 유용한 지원들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WS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빠르게 지원하여 크래프톤의 여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규 기능이 필요하거나 기존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직접 AWS 개발팀에서 지원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처럼 AWS는 고객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언제든 AWS 어카운트 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크래프톤의 성공 사례도 알아보았고요. 모든 발표 내용이 도움될 만한 내용이었지만 시간 관계상 발표의 일부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으니 유튜브에서 전체 세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리인벤트 2024에서 게임 고객의 성공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 서비스 중 하나인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에서는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활용하는데요. 사용자 간 채팅 번역이나 어뷰징 감지 등 사용자 대상 기능도 있지만 텍스처 제너레이터나 아바타 자동 설정 같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기능들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인벤트 2024에서 로블록스는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 관리가 힘들었던 것을 AWS 딥러닝 컨테이너스로 해결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기도 하였고, AI 사용 시 GPU 할당 과정에서 비용 최적화를 위해 GPU 스케일링을 개선한 내용도 있었으니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인벤트 2024에서 게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들과 성공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앞으로의 게임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개발이나 운영 중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AWS 어카운트 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베이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